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 5시간 넘게 마치고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재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고 또 박 대통령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들어온 뉴스부터 좀 알아보죠. 덴마크 검찰이 발표했는데요. 정유라 씨 송환 여부를 또다시 미뤘어요. 그렇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번에 특검이 2월 28일에 끝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유라 씨가 특검에 나와서 조사받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그 덴마크 법원 같은 경우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2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검찰은 연장할 수 있는 것이 20일밖에 안 되는데 예. 거의 뭐 60일 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가로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예. 이유는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특검에서 자료를 보내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유럽에서는 이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항소 상고 또 거기다가 EU 멤버다 보니까 EU 인권재판소까지 끌고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사실 기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말이죠. 특검이 아닌 앞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상대적으로 아니죠? 법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만 예. 정치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번에 그 촛불 사태에 있어서 예.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을 아하. 광장으로 이끌어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 이 삼성의 뇌물죄가 성립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지원을 또 직접 받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현 정부 실세 수석으로 통해서 우병우 전 수석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 신문 5시간 넘게 받고 지금은 이제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말이죠.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서 4명씩이나 나왔습니다. 예. 이용복 특검보를 비롯해서 관련되는 검찰이 4명씩이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특검으로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신병 확보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건다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예. 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했던 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예. 지금 선임을 해서 오늘 정말 뜨거운 법적 공방을 벌인 것 같습니다. 예. 5시간 20분 정도 했고 오늘 오후 3시 55분쯤 이 사건의 그 심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죄명이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 직무유기는 실형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실 영장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고 예. 결국 직무유기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반인 점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가 직권남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도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예. 둘 다 인정된다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한죄의 2분의 1을 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7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중형을 받을 위험이 있고 예. 중형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이른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어떤 그 구속 구속 사유가 사유가 되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법리 싸움을 넘어서 증거 싸움인데요. 예. 사실 오늘 그 우병우 수석이 들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 씨 아십니까? 했는데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의 어떤 비리를 도와주거나 알고도 눈 감았다는 거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군요. 그렇죠. 결국은 예. 최순실을 알아야만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관건은 아마 지금 5시간 20분 중에 상당 부분은 이 특검으로서는 최순실 씨와 우병우 수석의 개인적인 관계 둘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이고 예. 그 부분을 뚫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뚫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반면에 우병우 수석이 나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둘의 개인적인 관계를 뚫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특검에서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했느냐 이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되겠죠. 이번에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은 이 최순실 씨 핸드백 속에서 있는 찍은 사진이었는데 민정수석실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민정수석실에 이 내용을 보내라라고 했는 예. 이 경찰청장 그리고 또 KTNG KTNG 사장의 인사 파일이 나오는 겁니다. 인사 예. 파일 옆에 이 부전지 포스트잇 카드를 붙여서 검증 중, 검증 완료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민정수석실에 전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관련해서 보면은 이 오늘 그 최순실 씨 재판에 있어서 최철이라고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비서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은 고영태로부터 예. 이 최순실 씨가 이 민정수석실과 문건을 왔다 갔다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취지의 진술이 증언을 했습니다. 예. 결국 그와 같은 증거가 채택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개인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어떤 우병우 수석의 진술이 무너질 수 있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지금 있는 증거로 과연 재판부가 보기에 넉넉하다고 보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병우 수석이 뭐 모르는 사이에 민정수석실에 누군가가 건네줬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렇게 예. 된다고 하면은 그 고리가 그 최순실 씨와 이 우 수석 사이에 연결 고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 나는 모른다. 결국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은 최순실 씨와 그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왔는 것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 다른 청와대의 다른 사람으로 받은 것이지 최순실은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연결 고리를 찾아야 하는 그 어떤 특검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꼭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 28일까지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연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검으로서는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결국 그 남은 일주일 동안 두 가지를 하겠죠. 예. 연장해 달라고 계속 그 황교안 대행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예. 계속 마냥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다 정리하는 예. 이 특검법에 보면 14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기존에 해서 재판에 넘긴 것도 있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수사를 다 정리를 해서 모두 다 이제 진행이 정리된 것은 기소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재판으로 법원으로 넘기는 자리를 할 것이고 예. 최종적으로는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다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할 것인데 그중에는 이 이른바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수사 내용도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석방과 박영수 특검팀 해체를 위해서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인다는 루머에 대해서 뭐 전혀 아니다.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라 사내 공지했다고 해요. 네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라는 분이 이제 본인 SNS에 이와 같은 내용을 올림으로써 상당 부분 그 파장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내용에 보면은 탄원을 하고 이 특검에 대해서 해체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여론조사를 하듯이 해서 지지하는 서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삼성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지금 댓글에 보면은 삼성 직원인데 이와 같은 것은 나도 바라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얘기를 했을 때 그만큼 이 그 삼성에서의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루머 자체가 오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삼성이 정치에까지 관여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예.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을 좀 밝히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탄핵 심판이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막판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느냐 이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것인지 한다고 하면은 신문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지금 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도를 봤을 때는 보면은 이 대리인단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나오는 게 어떨지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한 우리나라 역대 최초의 그 대통령이 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쭉 그 역사를 봤더니만 아시다시피 87년 지금 헌법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뭐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은 했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어떤 법정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의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의전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 점에서 상당 부분 정치적 부담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나갈 것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가장 본인이 제일 잘 알고 법정에 나가서 생생하게 본인이 진술을 할 경우에는 물론 그 송곳 같은 질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도 자체만 봤을 때도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결국 그리고 국민들 앞에도 본인의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깊은 절차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과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그 결정을 할 것인지는 예. 저 또한 좀 궁금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